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잘 하셨습니까? 어제 또 코스피 코스닥이 장 막판까지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모습 속에 코스닥이 특히 지난 4월달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지수의 박스권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서 어제 종가가 마감이 된 데 이어서 미국 시장도 간밤 굉장히 크게 좀 빠졌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마이너스 2.78% 정도 나스닥이 좀 빠지고, 반면에 다우는 상승을 하고,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6%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IT 반도체 쪽에 큰 폭의 하락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뭐 당연히 오늘 국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형주를 뭐 기본적으로 대형주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소비장 종목군들 시가 개파락을 크게 만들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은 일부 어제 선 반영됐던 부분하고 오후장에 특히 이제 TSMC의 이 2시 무렵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 전에 미리 TSMC는 예상 가이던스를 시장에 공개를 하죠. 그런 가이던스 부분에 부합했고 일단은 예상 매출에 부합한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이 내년도 전망을 조금 높여 잡아준 게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을 강하게 좀 돌려 세운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TSMC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자체도 이제 어제 뭐 마이너스 6% 7%씩 빠진 상태에서 시간에 각각 뭐 2% 3%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 밤에 시간 외, 그러니까 프리장이라고 하죠. 프리장의 흐름보다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와 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SMC의 실적은 엔비디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나쁘지는 않겠다,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긍정적인 TSMC 실적 발표가 트럼프 바이든 오럴 리스크를 이길지, 코스닥 박스권 이탈 흐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화를 기다리며 종목분들은 조금 뭐 매도보다는 현 상황은 지켜보는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안정권이 일부 진행이 되면 종목별로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려있는 종목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될 종목도 구분을 해서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될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HBM3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반도체 섹터 반등을 내일 만들어 줄지 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뭐 원전 이슈도 있고 뭐 대한고래도 있고 정말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하락 종목 수 1270개까지 나오는 모습 속에서 장 초반 예상 체결가는 분명히 반대 매매는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반대 매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뭐 9시 시가 이후에 뭐 한 9시 한 20분 정도 지나서 바로 코스닥이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2차전지 대형주를 좀 끌어당기면서,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시가 저가에 일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지수를 좀 끌어당겼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뭐 장중에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갈렸는데요. 최근에 급등했던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고가에 대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좋았던 종목 오늘 바닥권에서 시장 반등할 때는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모습에서 차별화가 좀 일어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다 장중 한때 이제 하락폭이 뭐 1% 후반대였는데 장 막판에 이제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전부 다 돌려 세워준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요. 대신 여전히 높은 신용 잔고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고 볼 부분 아니다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코스닥 기준에서 이 박스권을 깼습니다. 사실 이 박스권이라는 게 좁은 구간을 나타냈던 구간인데요. 위아래 그러니까 6% 구간의 박스권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반등했는데 이번에는 반등의 폭이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의 강도에 의해서 박스권이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이제 반등하면서 이 박스권 그 저점 구간까지 반등을 하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구간에 분명히 저항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일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줄 뭐가 나와줘야 되고 최소한도로 3일선을 올라탄다든지 이러한 시그널을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만에 하나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 이 여부만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장이 밀리게 되면 국장도 여지없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 지수는 조금 부담이 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대신에 이 상승 추세 자체가 굉장히 정직하고 완만하고 이러한 흐름이라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서 좀 빠지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계속 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 조금 묵직한 매매를 좀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매일매일 정말로 새롭고 또 서프라이즈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뜬금없이 두산그룹이 얼마 전에 합병안이 튀어나오질 않나. 트럼프가 피격을 당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고개를 돌려서 이제 머리로 관통할 수 있었던 게 귀를 뚫고 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후 시장의 판도가 일순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 15년 만에 원전 수주라는 경사도 터지면서 이슈가 연속적으로 계속 쳐져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자금은 항정적인데 연속되는 흐름이 아닌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서 판을 바꾸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하다 보니 한 번이만 왔다 갔다 하고 이슈 터진 종목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몰리며 작은 블랙홀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에서는 동맥경화를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이 종목들이 밀리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밤 미증시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반도체를 때리는 이슈를 만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급락하고 마감되었고 그간 잘나가던 일라일릴리 노버너 디스크 빠지면서 비만과 반도체 다 두드려 맞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쪽은 철저하게 조심해라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 가운데 몇몇 종목은 조금 조정시 봐볼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이거는 다 말하죠. 글로 쓰기는 많아서. 자, 그리고 간밤 증시 트럼프 바이든 둘 다 반도체를 때리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은 이제 대만 언급했고 바이든은 이제 ASML이나 도쿄일렉 언급하면서 니네들 그렇게 계속 말 안 들으면 이 제재 강도를 더 올리겠다라는 등 아무튼 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모습 속에 시장이 좀 흔들어놨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을 못 팔게 하는 이슈 등등등등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가지 요인에 엮이면서 오늘 미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어제 굉장히 급락을 했다. 그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 좌우지간 장 막판에 TSMC의 호실적이 일단은 종목을 돌려주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째려보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굉장히 고민하다가 SK하이닉스 사고 싶었는데 사지는 않았고 내일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반도체 대형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보고 나머지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YC라든지 DI라든지 뭐 가끔 움직이는 뭐 엑시코이나 네오트셈, 뭐 CXL 쪽 이런 종목군들 즉 반도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가장 강한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뽑아놓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경우 4월부터 진행된 지수 박스권 오늘부로 완벽하게 이탈했고 또한 장중 반등을 정확히 지난 박스권 저가의 저항을 맞으며 빠졌다라는 것은 위로 가기가 부담된다 정도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바로 돌파 못하면 차라리 더 빠져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시키고 가는 게 어찌 보면 나중에 시장에 훨씬 좋습니다. 왜? 썩은 매물이 다 녹아버리면은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매물 공백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좀 그런 게 보통 야금야금 빠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많은데요. 이걸 손절하기도 그렇고 물타기도 그렇고 가랑비가 못 잡는다라는 말이 지금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물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는 거지. 지금의 코스닥의 시장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바스켓으로 원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커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한정적인 수급에 한정된 종목만 올라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정적인 종목 안에서 계속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가격 메리트가 만약에 종목군들에게 생긴다면요, 어느 순간에는 툭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은 더 빠져도 버텨야 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 높은 쪽은 조심해야 된다. 정말로 높은 쪽은 조심해야 된다. 왜? 섹터가 돌아가면서 지금 급락을 하잖아요. 화장품 섹터도 그랬고 전력도 최근 한 2, 3일간에 다 빼버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대장은 사는데 그 하부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원전의 경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조정을 바라도 유럽이라는 시장을 뚫은 레퍼런스는 결코 무시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젠 산업이 되어가는구나, 괜찮은 산업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생각해야 될 것은 착공은 2029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설계가 이제 한정 기술이니까 나중에 한정 기술 쪽이 제일 빠르겠죠. 설계가 돼야 뭔가 시공을 하고 착공을 하니까. 그리고 시공을 한 다음에 이제 주기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보조기기 들어가고 부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진행이 되며 그 이후에 연료를 넣겠죠.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아마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면 돼요. 2029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먼 미래 같지만은 또 시간은 금방 가기 때문에 계속 수주를 쌓아가면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 지금의 조선주처럼 움직이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대시세 납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 출발에 오늘 종가 플러스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계속 HBM3E 엔비디아 통과 이슈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고, TSMC 실적 발표와 함께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면서 동반해서 국내 반도체 섹터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국장 반도체 반등 전환이 내일 얼마나 미장이 회복에 둘지와, 사실 뭐 바뀐 건 없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 바이든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춤을 추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드네요. 바로 회복은 어려워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되기를 지켜보고, TSMC 가이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뭐 실적은 예상 실적을 발표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부분이었는데 가이던스가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좋을 것이냐, 보통 중약의 성장을 봤는데 중정도 본다. 그러니까 약이 빠졌죠. 약이 빠졌다. 이 정도 부분. 그리고 이 코아스 이 들어가는 웨이퍼 장수가 이제 10만 장에서 이제 12만 5천 장, 그리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간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TSMC의 주문량을 늘렸다 등등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꼭 반도체가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려운 거는 다 안 가요. 다 안 가. 가는 놈만 가. 그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종목 선정. 자, 자,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뭐 YC는 삼성향이고 DI도 삼성이고 테크윙 굉장히 셌다가 어제 급락 맞았는데 오늘 마이너스 저가 마이너스 7%에서 급격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강했던 종목이라 반등도 좀 세게 나왔다가 죽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 내일 이들 종목 안에서 종목을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고 종목을 모아놨네요. 조선 섹터와 방산 섹터의 경우 호흡을 서서히 가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에 다 종목군들을 볼게요. 대한고래도 오늘 이 정부에서 이제 시추공 위치 설정했다라는 내용에 일부 반응을 했는데, 더 크게 반응한 거는 사실 예타 면제 이슈 대상이 아니다, 이 이슈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시간 외까지만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큰 이슈몰이의 종목이었죠. SK이노베이션이 합병 이슈로 시간에 플러스 6.5% 마감이 되면서 정지에 들어갔었는데, 원전이라는 더 큰 게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되면요, 시장은요 원전 쪽으로 돈이 쏠립니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
원전 쪽으로 무조건. 그럼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은 무조건 뒤도 안 보고 시가 매도를 때리고 원전 쪽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원전 쪽 같은 경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시가 갭이 어마무시하게 떴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예? 너무나 많이 뜬 거죠. 이거를 무턱대고 잡는다. 예? 이거를 무턱대고 잡는다 하면 죽는 겁니다. 정말로 죽는 거예요. 무턱대고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시가 갭이라는 게 보통 10%만 돼도 상당히 부담되는데 15% 이상 혹은 20% 이상에서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모험을 걸어버린 거죠. 그게 오늘 원전주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뭐 한정기술도 시가가 차후지간 저거 일봉으로 보면요, 시가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시가가 떴어요. 그러면 빠질 확률이 99.9% 였지 않았을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오늘 시장이 원전주가 출발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됐다. 예,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이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또 다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외 화장품이나 종목군들을 돌려보고요.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이 반도체 쪽이 좋은 모습이네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올라가고 엔비디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좀 좋고, 자 지금 오늘 밤에 미 증시 좀 잘 체크하고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아까 봤고요. 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넘어가면 SK하이닉스가 이제 60일선 근처까지 좀 내려와서 이때 이제 만들어놨던 이 지지 구간이라고 해야죠. 지지 구간 20만 1,000원, 20만 1,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가를 만들고 있다가 일단은 반등을 했는데요. 내일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 뭐 이런 구간까지 올라갈지 혹은 이 근처까지 올라가고 저항을 맞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나름의 고점 형식을 만들어 놓고 좀 급격하게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정도 보여주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은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흐름은 더 좋아요. 오늘도 시가 개파락 이후에 바로 수급 들어오면서 장중에 몇 차례 뭐 상승 시도도 계속 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막판에 특히 좋은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대만 뉴스에 엔비디아 콜을 통과했다라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계속 롱 플레이가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요. 올라갈 때 봉의 길이가 길쭉길쭉 하잖아요. 하락할 때보다 봉의 길이가 길쭉길쭉한 모습이다 라고 봐야 되고, 오늘 반도체 섹터는 뭐 다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삼성향 쪽은 다 대체로 괜찮았어요. YC도 뭐 시간에 4%냐, YC도 오늘 괜찮았고, DI, 테크윙. 근데 이제 보면은 DI도 단기간에 급락을 한 상태에서 사실 DI를 체크가 안 돼가지고 엔벨로프 20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DI가 엔벨로프 20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봤으면 이것도 참 매매해 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장 주도주가 이게 야금야금 빠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단 한 방에 이렇게 내려왔던 첫 자리는 사실은 봐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아무튼 엔벨로프에서 기술적 반등 뭐 1차적으로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테크윙, YC 정도 봐보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는 아직은 최근에 떨어졌을 때 매물이 너무 많아. 올라가게 되면 다 매물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조선주 삼성중공업 오늘 신고가를 한 번 더 쳤는데요. 일단 이런 대형주가 3일 연속 올라가서 윗골을 단다라는 거는 단기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많이 밀리면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로요. 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다시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 쭉쭉 밀리면 박스권 만들 때 들어간다 생각하고 계속 기다려 보고요.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그림 아닙니까? 그리고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급격하게 상승했으니까 떨어지면 어디에서 봐야 될지 고민해보고 눌림에서 매수 관점을 보고, 세진중공업도 최근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위에서 단기간에 7% 오늘 장중에 뭐 9%에서 15%를 빼버립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 쭉 밀리게 되면은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펀더멘탈 양호하고 조선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고요. 제약바이오 바로 넘어가죠.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4%가 좀 빠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거는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안에서 제일 세. 여전히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 가다가 뭐 이슈가 있으면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하나 이 박스권이 깨지고 내려온다, 그래도 봐야 되는 게 이 알테오젠이지 않을까,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알테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3천당 제약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 맞아서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최근에 퓨처캠이 방사성 의약품 이 FC 705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8월달 10월달에 라이센스 아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오면요, 얘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연봉 기준에서 이런 구간까지 떨어지면 어찌됐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용기를 내고 사야 되겠다. 저도 사실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엔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되고 그래서 잘 추천을 못 드리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소수의 종목만 가니까 그 소수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뭐 바이넥스라든지 미중 패권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연내에 승인을, 법안 상정을 처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올라오는데요. 이들 종목군들도 올 한해는 계속 봐야 됩니다. 많이 밀리게 되면 좋은 자리가 오면 좀 봐야 되고, 정확히 보면 이 악성 매물대를 뚫고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에서 오늘 시가에 지지하고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 근데 이게 다시 깨지게 되면 또 매물이 되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 노리고 그냥 매매해 볼 만한 자리였고요. 자, 화장품의 VT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놓고, 이게 어떤 거냐면 LS 일렉 같은 경우를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하고 밀렸는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하면은 고가 안에서 박스권을 하는 종목이 되는구나. 그럼 VT 내용이 나쁘냐?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까지 지금 상위권으로 들어왔죠.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1, 2위 하고 있고, 국내 올리브영에서도 1, 2위 하고 있고, 다이소에서도 1, 2위에, 근데 아마존에서 3위에. 그러면 미국에서도 잘 나가네. 증명이 됐구나. 브랜드빨이 괜찮구나. 그리고 실리콘투와 협업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VT 잘 지켜보시고, VT는 화장품에서 들어가 볼만 하다. 그리고 한국콜마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닥을 지금 사실 이런 구간들 고민이 많아요. 오늘도 볼까 말까 하다가 보진 않았는데요. 여기 구간 지지하는 흐름 좀 체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강력한 박스권을 강한 흐름에 돌파하고 내려왔는데,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실적 자체가 좋은 회사니까 봐야 되고요. 자,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쪽은 사실 저는 그래요. 이쪽은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투자로 보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다.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 혹은 단기 스윙 안에서 많이 밀리면 본다라고 해야죠. 왜? 너무 많이 올랐어.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HD 현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폭이 깊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조정의 폭이 조금 깊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 이야기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권에서 계속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매물의 저항이 있는 거죠. 바닥권에서 이런 게 나오면요, 매수세가 있네, 위에 나온다, 매도세가 살아있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강하긴 한데 일단 대장이 자꾸 위에서 윗골을 타니 밑에 있는 하부 종목군들이 바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조선 쪽은요, 이 방산 쪽은요, 확실히 박스권 트레이딩이에요. 확실하게 박스권 트레이딩.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종목군들 많이 밀리게 되면 박스권에서 종목을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SK이노베이션은 시가에 그냥 대놓고 시가 매도와 동시에 선물 매도 그냥 때려버리고 오늘 매매는 이걸로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잘 먹었네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위에서 선물 매도하고 그냥 마감을 쳤고요. 원전 쪽 잠깐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일봉의 위치, 아니 한국가스라네, 한전기술의 일봉의 위치를 보면요,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데, 제가 이거 만약에 갭이 많이 안 들면 최소한 85,000원대 근처에서 갭이 생기면 이건 시가 베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갭을 24%를 떠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 구간에서 시가로 들어간다 그러면 목표는 상한가 아닙니까? 시가로 들어간다 라는 거는 목표는 상한가, 이 구간을 보러 가겠다 라는 건데요, 쉽지 않죠. 주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그 구간에서는 시가 베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들어가서 순간 3% 먹고 이렇게 해서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은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쉬운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종가까지 좀 밀렸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매물대에서 뭐 질적 반등은 해줄 수 있는데, 보면 이런 구간들이 거래가 많이 실려 버린 자리들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강하게 떨어지고 돌렸는데 강하게 밀렸다, 여러 번이 깨졌다. 그럼 주가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왔다, 87,500원. 여기서는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내일 일단은 내가 물렸으면 탈출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최선의 방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봉을 뽑아 놨으면요, 쭉 밀렸다가 다시 가던가 해야죠. 저 매물 어쩔 거야.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시가갭이 25,000원에 들었다라는 거는요, 여기 보면 25,000원이라는 자리가 딱 눈에 보이죠. 여기서 쌍봉 맞고, 이때는 너무나 과격하게 올랐어. 너무 심하게 오른 거라 이때 구간은 좀 그렇고, 또한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또 그냥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합병 이슈가 있어서 여기는 넘길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거는 올라와도 이 구간은 넘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좋은 종목분들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고, 이제 좋다라는 게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떨어졌다가 힘 모으고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럴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애매해요. 이게 바로 올라가기도 좀 그렇고 떨어지기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조금 뭐 아리까리하고 좀 불안하고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친환경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 불안하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 트럼프 내일 아침에 대선 수락 연설하고 나서 단기간에 좀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하지 마시고, 트럼프 관련해서 재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또 많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가상화폐 컨퍼런스에서 이 연사로 발표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쪽에 종목군들 많이 밀리면 그 정도는 한번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